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전자공학부 염홍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업을 통해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는 기술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이것을 같이 간단히 실습해보는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BC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기술을 설명하는 그 수업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수업이다 보니 좀 다소 딱딱하거나 너무 자세하게 설명될 수도 있는데, 어, 관심이 없는 부분들은 조금 빨리 넘기더라도 같이 보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들 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잠깐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고가 나서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심지어는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식은 깨어 있지만 의사를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몸도 전혀 어느 것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막하겠죠. 내가 이렇게 팔다리도 안 움직이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런 기술이 바로 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BCI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BCI라는 기술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는 뇌에서 어떤 명령을,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팔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뭐 이렇다고 해도 이 경로에 있는 이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내가 머리도 멀쩡하고 팔다리가 다 멀쩡해도 이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뇌에서는 계속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 신호를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간단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왼손을 움직이려고 한다, 오른쪽 손을 움직이려고 한다, 또는 다리를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다양한 의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의도들을 가지고 어떤 전동 휠체어를 제어를 해주거나 또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주거나 또는 어떤 글자를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뭐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이동을 하거나 어떤 물체를 집어서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BCI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비장애인 분들도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제품들을 제어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연구기관들이, 또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이 기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뉴럴링크라는 그 기업을 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럴링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원숭이가 보면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짚고 있고 이 게임을 하고 있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 원숭이가 팔로 이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관은 조이스틱이 아니고 이 원숭이 머리에 어떤 칩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측정된 신호를 컴퓨터로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 원숭이의 의도에 따라서 이 커서를 움직이고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원숭이가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게임을 계속
있도록 하게끔 어떤 리워드를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해서 잘했을 때는 이 관을 통해서 지금 음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성공을 하면 이걸 통해서 음료를 줘서 이 원숭이가 계속해서 이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BCI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게 2017년에 페이스북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페이스북을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그 SNS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바로 타이핑을 해서 SNS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2017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페이스북이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기술을 다시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것처럼 뭐 테슬라나 이 페이스북처럼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도 이 BCI 기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계적인 연구기관들 또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쪽 수업을 들어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가 또 향후에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BCI 기술을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이런 각종 전자기기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만으로 전동 휠체어를 제어를 하거나 타이핑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제어를 하거나, 또 이렇게 그 로봇팔을 제어를 해서 뭐 음료를 마시거나 뭐를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 이 기술이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좀 역사적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뇌파가 측정됐던 기술부터 잠깐 살펴보면, 사람의 뇌파를 맨 처음에 측정을 했던 거는 한스 베르거라는 의사에 의해서 1929년도에 이제 사람의 뇌파가 처음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뇌파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이걸 지금 다 살펴보기엔 조금 많을 것 같고 좀 너무 디테일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BCI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이 BCI라는 이 용어 자체가 정의가 되었던 거는 1973년도에 이제 이 BCI라는 기술이 이제 명칭이 이제 명명이 되게 됐고, 이 BCI 기술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P300이라는 방법은 이제 1988년도에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됐고, SMR 방식의 BCI는 1991년도랑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SMR 방식은 1993년도 정도에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SCP라고 슬로우 코티칼 포텐셜이라는 SCP라는 방식의 BCI 방식은 1999년도에, 또 SSVP라는 방식의 BCI 방법은 1995년도에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꽤 빠르죠. 1990년도쯤에 이런 BCI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 지금 이 방법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P300, SSVP, SMR이라는 방식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방식이고, CSP라는 방식은 지금은 사실 잘 사용이 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이 1990년도쯤에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BC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미팅이 있는데, 그것을 인터내셔널 BCI 미팅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 BCI 미팅을 하게 된 게 이 1999년도였어요.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이런 BCI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SMR 방식의 BCI 연구를 하게 되면 CSP라는 알고리즘을 들어보게 될 텐데, 이 CSP라는 알고리즘도 한 2000년도쯤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SMR 방식의 BCI를 연구할 때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CSP가 2000년도에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BCI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BCI 소사이어티가 2015년도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BCI 관련된 저널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저널지가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라던가 IEEE 트랜잭션의 이제 뉴럴 리해빌리테이션이라던가 여러 이제 BCI 관련 저널들이 있는데 그런 저널들에서도 이제 BCI를 다루긴 하지만 딱 BCI 내용만 다루기 위한 저널지가 이제 2014년도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이런 저널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저널지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 SCI 논문이 아니어서 좀 논문이 좀 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 저널지가 SCI 논문이 되긴 했을 텐데 그래서 이 BCI 논문이 2014년도에 나왔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BCI 쪽에서 가장 이렇게 권위 있는 논문은 이 논문은 아니긴 해요. 이 논문보다는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통적인 논문들이 더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논문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BCI 쪽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BCI 기술과 뇌과학 연구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단지 이렇게 상업적으로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체장애인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고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신경과학의 어떤 과학적인 발전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도 뇌과학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뇌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서부터 개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 연구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이게 단지 이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런 뇌 관련 정책들을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Decade of the Brain이라는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고 유럽,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여기 이제 다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 선진국들에서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거나 굉장히 많은 펀드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오바마 정부 때도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뇌과학 연구에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30년 정도 전부터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법을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 뇌과학 연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 이런 BCI 기술은 굉장히 많은 전문 기관들에서 앞으로 유망한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MIT에서 매년 이제 MIT에서 제작을 하는 이런 매거진이 있는데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해서 핫한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매거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매거진에서도 매년 이제 앞으로 유망할 기술 10가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BCI 기술을 이제 뽑았었고 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뭐 CNN 비즈니스 또 다보스 포럼 또 우리나라의 이제 키스텝이라는 연구기관 또 삼성 연구소에서도 미래의 유망한 기술로 BCI를 항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 BCI의 원리가 뭔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지식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BCI를 구현하기 위한 모식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BC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뇌파에서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피처를 추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피처들로부터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각종 전자제품들을 제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첫 주차에서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뇌파를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년 동안 배우거나 또 더 자세히 배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BCI에서 필요한 좀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이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측정된 뇌파를 분석해서 여기서 어떤 뇌파의 변화가 이 사람의 의도를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 또 그것으로부터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뇌파 분석하는 방법을 2주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도 당연히 한 주 만에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머신러닝을 여기서 깊이 다루긴 어렵고 아주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BCI 방법들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SMR 방식이랑 P300 방식, 그 다음에 SSVP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이 되고 있고 이 SMR, P300, SSVP의 BCI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들에는 어떤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매틀랩 기반으로 아주 간단한 이 SMR 방식이나 이런 방법들로 BCI를 구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좀 신호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져서 아주 간단한 SMR 방식, P300 방식, SSVP 방식에 대해서 매틀랩으로 좀 구현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들었던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레포트를 제출을 하는 걸로 이제 중간고사 대체로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하고 14주차에는 BCI 리서치가 요즘에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또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15주차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이제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수업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앞에서 설명을 한 13주차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레포트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40% 평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로 40%, 그 다음에 출석을 20%로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레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주차부터 12주차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레포트를 수기로 작성을 해서 낼 거예요. 이걸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레포트로 작성을 해서 낼 거니까 이걸 이때 13주차에 작성을 하면 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했다가 그걸 모아서 작성을 하면 더 이렇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포트를 내주면 되고 기말고사 때는 이 14주차 내용은 포함하진 않을 거고 1주차부터 12주차에 해당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북은 제가 여러 가지 BCI 책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그래서 딱 한 권의 책을 좀, 설명을 이 책으로
제가 수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거라 여러분들은 그냥 강의 자료 기반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CLC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그 스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8주차, 그 다음에 10주차, 12주차 때 매틀랩 기반으로 이 BCI를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매틀랩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나는 연구에도 매틀랩이 필요하지 않고 뭐 내가 아직 매틀랩 수업을 들어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좀 매틀랩 사용법 정도는 좀 알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수업 듣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CLC에서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메일로 연락을 줘도 되고, 아니면 찾아와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제 연구실은 9120호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첫 주차에서 좀 간단하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 또 너무 자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연구 분야와 조금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양 삼아 또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두면 향후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잘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